자료와 가능성 영역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보고 있다면 PPT 영상을 보고 왔을 텐데요. 제가 PPT 영상을 설명하면서 수업 사례로 2학년의 분류하기와 그 다음 5학년의 평균과 가능성 수업 실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류하기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류하기 교육과정 둘러보기에서 봤어요. 분류하기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있잖아요. 분류하기에서 핵심 개념 기억나나요? 자료 처리와 가능성으로 나뉘고 1, 2, 3, 4학년에서는 가능성이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서 2학년 학습 요소의 분류하기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은 통계의 주요 과정이다. 계속 자료와 가능성에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성취 기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어서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를 세워보고 기준에 따라 결과를 말할 수 있다. 네, 전 이걸 읽었을 때요. 질문이 생겼어요. 여기 적어놨죠. 사물, 성취 기준에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물만 분류해야 되나? 만약 학생들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요, 싫어하는 거요, 이런 거 분류하게 하자고 그러면 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겼고요. 교육과정을 봤을 때 이게 성취 기준을 도달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삶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이러한 동물들을 가지고 분류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의 삶과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분류하기를 해봐야 될까? 이 분류하기를 배우고 나면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이런 교사의 질문을 가지고요. 학생들과 간혹 만나기를 해봤어요. 오늘 그동안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보이죠? 제가 이러한 조그만한 보드판에다가 오늘 핵심 단어들을 좀 적어봤어요. 이게요, 자석처럼 붙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개인 활동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고 생각을 활용하면 참 좋은 자료. 허니 콤보드라고 하거든요. 아마 현장에 나가면 많이 사용할 자료일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요, 학생들하고 분류하기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 분류하기에 풍덩 빠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분류하기 수업하는데 너희들은 뭐가 궁금해? 그럼 학생들은요, 이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그건 사례예요. 분류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요. 무엇을 분류하지? 제가 분류했던 거하고 연결되죠. 어떻게 분류하지? 분류한다는데? 한 학생이요, 분류도 놀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걸 듣고요,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과정을 보고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분류하기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놀이 중에 이 분류하기를 좀 하시는 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이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분류하기가 놀이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제가 다 수업의 차시 주제로 사용했던 질문들. 그럼 이 중에서요, 분류란 무엇인가? 이것을 2학년 학생이잖아요. 제가 분류란 무엇인가를 말로 설명하면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바로 활동으로 가거든요. 이거 보이나요? 제가 도형 공부할 때 이거 이름 7교판 기억나나요? 실제로 만들었던 거예요. 7교판에는 규칙이 있었죠. 계속 반으로 접어가면서 자르면 7조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같은 변들이 많이 존재해서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낯익잖아,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들아, 이거 7교판이잖아. 7교판에 보니까 어떤 모양들이 있어? 도형 공부를 했으니까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이 칠법한 분류해 볼 수 있어? 분류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이 나오더니요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물어본 거죠. 어떻게 분류했어? 이쪽은 삼각형이고요. 이쪽은 사각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럼 너희도 너희 집에서나 학교에서 뭔가를 분류해 본 경험 있어?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집에서 옷을 분류하거나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분류란 뭔가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게 분류래요. 한 학생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럼 선생님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분류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개 수업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분류인가? 그래서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학생한테 다가가서 자석이 2개 있으면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도 분류라 그 말이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학생이 질문했을 때 교사가 답변하기 좀 난처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전략이 있어요. 다시 학생한테 물어봐 주면 돼요. 그건 학생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 갖는 것도 분류인가? 공평하게?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러면서 이건 분류가 아닐 수 있대요. 이유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같은 것끼리는 모으고 다른 것끼리는 나누는 게 분류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거에는 같은 것끼리는 나누고 다른 것끼리는 같은 것끼리는 모으고 다른 것끼리는 나눈다는 의미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공개 수업 약간 지나가고 나서요. 다음에 수업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유미라는 학생인데 유미야 넌 어떻게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 분리수거 있잖아요. 분리수거 생각했는데요. 재활용 버리러 가면 우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같은 것끼리는 모아놓고 다른 것끼리는 나눠놓잖아요. 이게 분류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류와 분리는 같은 건가? 저 이거 수업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분류와 분리는 다르죠. 분류는 이 학생의 말처럼 같은 것끼리는 모으고 다른 것끼리는 나누는 게 분류인데 분리는요? 우리 블럭 조립대로 생각해 볼래요. 조립했어요. 거기서 하나씩 떼어내는 게 분리죠. 그러면 우리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 쓰레기 내놓을 때, 재활용품 내놓을 때 우리 분류해요? 분리해요? 앞에 오늘은요. 제 남편이 다시 촬영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쓰레기 우리 재활용품 내놓잖아요. 분리하나요? 분류하나요? 분리하죠. 분리하나요? 예. 같은 것끼리는 모으고 다른 것끼리는 나누는데 분리하나요? 헷갈립니다. 그러죠. 봐요. 우리가 혼동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쓰레기는요. 사실은 재활용품은 분류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분리수거한다고 할까요? 잘못 사용했어요. 행동용어로 정착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어가 나오는 과정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는요. 한꺼번에 들어있는 쓰레기에서 재활용품 분류하지 않을 때 쓰레기 중에서요. 딱 하나만 떼냈어요. 분리해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요. 행정용어로 음식물만 쓰레기 중에서 분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분리해서 수거해 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용어가 분리수거고요. 그러면 쓰레기의 배출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행정용어로 정착이 돼버려가지고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요. 가끔씩 교과서에는 등장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적어볼까요? 다른 데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하 할지도 몰라요. 보이나요? 교과서에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시간에요. 분류해서 배출하세요. 우리는 내놓는 사람이죠.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유미란 학생의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분류가 같은 것은 모으고 다른 것은 나누는 게 분류구나라고 아이들의 말로 분류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분류하지? 해서 학생들에게요, 너희들 무엇을 분류해보고 싶어라고 각 반마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교과서에 제시된 동물을 분류하는 게, 애들이 그 활동을 하는 게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 삶 속에서 가져와 보자. 학생들의 삶 속에서 2학년이지만 그랬더니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신고 있는 신발도 분류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같은 것들은 모으고 다른 것은 나누고 가지고 있는 필통도 분류해보고 싶고요. 다르다는 게 보였나 봐요. 교실에 책이 많아요. 책도 분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분류한다고? 어떻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친구들의 혈액형 이런 것들을 분류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에서요 투표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정해서 학생들이 분류해보고 싶은 것을 선정을 해서 분류하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날 공개 수업을 하는 반에서요 이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나요? 우리 반 공개 수업하면 교실 대청소하는 거. 저는 수석교사니까 저희 반이 없잖아요. 그때 2학년 5반을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교실에 책이 있죠. 그 책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새로운 책, 재미있는 책, 재미없는 책 이렇게. 그래서 저걸 왜 붙여놨어? 그랬더니 여기는 재미있는 책이고요. 재미없는 책이고. 그래서 나눠놨네. 이게 분류가 잘 됐을까? 우리 이 단원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 라고 교실에 있는 환경도 수업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반은 책을 가지고 분류해보는 수업을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걸 알아야겠다.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습 주제가 된 거죠. 어떻게 분류하지? 분류는 같은 것은 모으고 다른 것은 나누는 거라 했는데 실제로 분류를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자료가요. 교과서에 있어요.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학생들과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그래서요. 교과서를 잘 보고요. 학생들에게 뭔가 기본을 탐구하기에 좋은 자료는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고요. 적용하기에 좋은 자료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져와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 화면에 잘 잡아지나요? 이걸 가까이 댔더니 마이크에서 찌릿찌릿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고 한번 해볼게요. 봤더니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 질문하고 똑같죠. 그래서요. 신발장에 신발이 있는 거예요. 활동을 두 가지를 줬어요. 연수가 정한 기준으로 분류해 보세요. 그래서 예쁜 신발, 예쁘지 않은 신발. 그러면 반에 20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이런 신발 뒤에 스티커가 있어요. 신발 스티커를 보고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신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발. 그러면 친구들과 비교하면 분류된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달라요. 왜 다르지? 그러면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쁘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한 친구는 빨간색을 예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빨간색을 안 예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 분류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다시 스티커를 가지고 파란색 신발, 검은색 신발, 빨간색 신발로 한번 분류해볼까? 그랬더니 20명의 분류가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앞에서는 달랐는데 여기서는 똑같지? 파란색은요. 누가 봐도 파란색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검은색도 그러고 빨간색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 그럴까? 누가 봐도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그것을 기준이라고 하자.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요. 기준이라는 말 설명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학생들은요. 9살 아이들은 누가 봐도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요, 이 단어 공부 끝날 때까지 사용했어요. 기준이 되고 안 되고가 누가 봐도 답이 하나야?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제 수업에서 학생들은 되게 질문하기를 좋아해요. 편하게 질문하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예쁜 신발, 예쁘지 않은 신발도요 분류 기준 될 수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신랑이 지금 삐색 웃고 있는데요. 물어볼까봐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예쁜 신발, 예쁘지 않은 신발도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9살 아이예요. 나 혼자 분류할 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분류할 때는 예쁜 신발, 예쁘지 않은 신발도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답이 하나다. 나한테는 답이 하나인 거죠. 저는 이거 수업 고민할 때요. 분류를 언제 많이 하지? 했더니 나 혼자의 삶 속에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분류하고 살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옷을 정리해요. 내가 즐겨 입는 옷, 즐겨 입지 않은 옷. 제가 말한 공부로 넘어가야 돼요. 그건 누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 혼자 안에서, 내 안에서 할 때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분류도 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분류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9살짜리가 한다는 게 좀 놀랍지 않은가요? 네, 저도 그 고민을 했는데 학생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 말하잖아요. 소름 돋는다고. 정말 저는 수업할 때 소름 돋는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2018년에 학생이 했던 말인데 그 학생의 이름까지 기억나요. 그 수업 장면까지. 이게 배움인 것 같아요. 삶에 연결돼요. 이렇게 해서요. 이런 게 분류 기준이구나. 그러면 기준만 있으면 같은 것과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정해놨잖아요. 이제 신발도 분류하고 필통도 분류하고 책도 분류하고 책도 분류해봐요. 했을 때 제가 한 반에서 이 친구들을 특징으로 선택한 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친구들이 제가 예시로 적었던 거예요. 내가 안태이면 이 시절로 이름을 적고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적고 미리 이들한테 안했어요. 자기 혈액형이 뭔지 알아오도록. 그래서 자기 혈액형을 적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칠판에 이렇게 붙여서 놔둔 다음에요. 우리 성취 기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도 분류하지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거든요. 이 활동은요, 2개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제가 기준을 정해졌어요. 남자와 여자로 분류해 보세요. 그럼 분류 기준은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세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됐나요? 여자, 남자. 이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했어요. 같은 것은 모으고 다른 것은 나눈다. 맞죠? 누가 봐도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답이 정해져 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한번 기준을 찾아볼래?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보세요. 이 활동이 되는 거죠. 학생들은 잘 관찰을 해요. 그래서 찾다가 하는 거죠. 뭘 찾냐면 가장 많이 먼저 나오는 게요. 선생님, 친구들의 성향. 그러면 안씨, 박씨, 김씨, 고씨, 이씨.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럼 학생들이 전략을 써요. 선생님, 성 자체로 고씨, 안씨, 박씨, 김씨, 이씨로 가니까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초성으로 가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씨하고 김씨는 초성이 기업으로 갔죠. 이게 문제 해결 전략 아닐까요? 이렇게. 이음으로 갔죠. 얘는 비읍으로 갔죠. 그랬더니
한 반에 20명 이상이 되는데 처음에는 14가지 종류가 나왔던 성으로 분류한 게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서. 근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한 학생이요. 얼굴이 너무 시무룩하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만 혼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5명, 6명 그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응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응이 들어가는 성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혼자네. 너무 외롭다. 근데 칠판에 있는 자기 이름이 혼자 있는 경우도 외로운데 생각했어요. 그때. 실제로 우리 왕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생활하는 공간에서 내 주변에 친구가 없이 진짜로 나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그게 전해지더라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요원했어요. 선생님 성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요. 이름의 가운데 글자도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운데 글자가 지읒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번에는 많아.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표정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장면 속에서 우리들은요. 학생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학생들과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이 더 기억에 남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요. 너희들이 원하는 기준은 그러면 혈액형이 나와서 혈액형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는 거죠.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보기. 2가지 목표를 다 달성한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요. 자신이 정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는 게 어렵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수업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필통,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류 기준을 정해주고 학생들은 그 외에 자신들이 정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 해보는데 기억나는 게 신발 가지고 했을 때요. 신발 사이즈로 A, B 정하고요. 신발 색깔도 정하고요. 신발의 종류도 정하니까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때 학생들이 신발을 어떻게 분류할지 궁금하죠? 교실의 가운데를 공간을 확보해 놓고요. 신발장에 가서 자기의 신발 들고 오세요 했더니요.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고 왔어요. 먼지 묻을까봐. 손에 뭐 묻을까봐. 그런데 분류하는 과정에서 신발 사이즈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디에 사이즈가 적어져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왔던 애들이 자기 무릎 위에다 신발을 올리고 뒤집어서 봐요. 어디에 적어져 있냐고. 그러면서 신발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발견했던 게 9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 사이즈는 220mm. 그런 것도 발견하니까 참 애들은 재미있더라고요. 내 신발 사이즈가 정말 많구나. 내 발 사이즈가 제일 크네. 그러면서 애들이 좋아했던 그 표정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로요. 교과서에 있는 쿠키 모양의 동물, 이런 거, 단추, 이런 거 분류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분류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이를 했다고 했어요. 놀이 중에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약간 비슷해요. 근데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나는 공주다. 여자면 나는 공주다. 남자면 나는 왕자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 하나씩 이렇게 놓고요. 술래만 의자가 없이 가운데 서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술래다. 그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주다. 물어봐주세요. 왜라고? 왜? 나는 바지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바지를 입는 사람만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공주다. 왜? 안경을 안 썼으니까 그러면 안경을 안 쓴 사람만 이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안경을 안 썼으니까 바지를 입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요? 분류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분류해보는 활동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났더니요. 2학년 선생님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어요. 수석 선생님이 분류하게 수업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한테 달라진 점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요? 그랬더니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그 물건을 갖다 놓을 때 분류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분류가 생활 속에서는 정리 정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필통, 신발, 책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쿠키 모양의 동물, 단추 이런 걸 가지고 분류를 했다면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 분류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기준을 정해서 놓는 그 삶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래서 정말 이 수업이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수업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취 기준을 알고 교육과정을 알고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봐서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는 수업을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 이거 책이요. 제가 중간에 빠뜨렸네요. 그 반 책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 반의 책을 다 가져와서 분류하기를 다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학생들이 보고 누가 보다 답이 딱 하나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책, 재미없는 책. 사람에 따라 다르죠. 예쁜 신발, 예쁘지 않은 신발처럼. 그래서요. 각 모듈별로 책을 나누어서 가지고 가서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볼까? 라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책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지만 그 책을 분류하는 과정이 1시간 꼬박. 2학년이지만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갖다 놓을 때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학생들의 생활 습관 여기까지. 그래서 2018년에 한 수업이었지만 지금도 어제 한 수업처럼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제가 고민해서 설계해서 한 수업이었고 수업 속에서 내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장에 나와서 학생들과 수업을 한다면 반드시 성취 기준을 보고 목표를 보고 이 목표에 도달하면 학생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난 학생과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있으면 수업 못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세워지면 교과서를 봤을 때 이 활동은 참 좋은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도 생깁니다. 이게 2학년에 나와 있는 분류하기 전에 수업 내용을요. 제가 1차시부터 마지막 정리 부분까지 함께 쭉 훑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시 수업 사례 영상이고요. 제가 3차시 수업 사례 영상으로는요. 5학년의 평균 영역으로 준비했습니다. 3차시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1학년 학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안녕이 나오네요. 네, 3차시에 만나요.